총선 때부터 한번 보죠. 예, 총선 참패는 실질적으로 계엄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긴 합니다. 워낙 그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 임기 초반에도 180석의 이제 민주당 의석 때문에 본인이 독주를 하기가 어려웠어요. 대통령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런데 다시 22대 총선에서도 완패를 하면서 결국은 이 불리한 그 의석을 이제 그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방법으로 계엄 카드를 사실상 이때부터 만지작거리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이제 그 김용현이라든지 그 내란 공범들의 우리가 공소장을 보면은 네. 이 4월 총선 직후부터 계엄을 그 모의한 흔적이 확인이 되죠. 네, 한번 볼까요? 네. 자, 이게 이제 노상원 공소장입니다. 네. 아기보살이라고 불렸죠. 네. 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공소장 보면 2024년 4월 중순이요. 그러니까 총선 끝나고. 총선이 4월 10일이니까 4월 중순이라면 총선 직후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네. 총선 직후에 네. 한남동에 있는 경호처장 공간에서 김용현 공간에서 여인영과 곽종근, 이진우 같이 저녁을 먹었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 반국가 세력들 때문에 나라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서 이때 이제 서로 협력을 해서 네. 계엄을 하자는 식으로 논의를 했다. 네. 이렇게 얘기하죠. 네, 말인즉슨 반국가 세력 때문에 나라 운영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뭐 과반 의석을 넘어가지고 192석 되는데 이제 내가 정상적으로 뭐 대통령이긴 하지만 뭐 대통령 짓을 이거 제대로 할 수나 있겠어 뭐 이런 이제 고민을 토로했겠죠. 네. 예. 그래서 김용현이 그때 총선 이후부터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윤석열이 이제 총선에 참패하고 난 뒤에 우선 첫 번째로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하고 영수회담을 하긴 했었어요. 네. 근데 이 영수회담에서 결국은 별다른 소득이 없었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두 번째로 윤석열이 이제 그 쇄신 행보라고 하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때 꺼낸 카드가 좀 이상했어요. 예, 민정수석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걸 두 번째 쇄신 행보로 그러니까 그전에 제시를 민정수석이 했고요. 없었던 거죠. 없었죠. 네. 그런데 사실 민정수석이라고 얘기하는 건 민생하고는 사실은 거리가 있는 보직이잖아요. 예, 근데 왜 민정수석을 만들려고 했을까?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곳이죠. 예, 네. 검사들 한마디로 그 통제하는 부서를 직제를 만든 거예요, 다시. 네. 근데 왜 민정수석을 만들 수밖에 없었나 생각해 보면 이미 이 당시에 총선 전부터 검찰 조직이 이 윤석열이 아니라 한동훈 쪽에 그리고 한동훈의 사시동기인 이원석 검찰총장, 이원석 검찰총장과 함께 특수부 라인이 윤석열이 아니고 한동훈, 미래 권력인 한동훈 쪽에 줄을 서는 움직임이 감지가 됐어요. 그 가장 극적인 사건이 송경호의 난입니다. 송경호가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으면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다가 네. 이 사건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김건희 씨를 직접 소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건의를 했던 모양이에요. 네. 그런데 이걸 대통령실에서 받아주지 않으니까 아니 나 그러면 사표 낼 거야 라고 반기를 들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네. 이 사건이 대략 그 시기가 2024년 지난해 한 2월 달 총선 전. 총선 전 2월 달 설 연휴 전후라고 얘기되잖아요. 네. 반발한 시기가. 그러니까 1월 말이나 한 2월 초쯤에 네. 저런 그 서울중앙지검장이 반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직후에 검찰 조직을 야 이거 한동훈하고 사시 동기인 이원석한테 검찰 조직을 맡겨놓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동훈이 그 비대위원장이 되고 난 뒤에 비어있던 법무장관 자리를 채웁니다. 네. 채우는데 이원석보다 훨씬 더 고참인 박성재를 법무장관에 앉혀요. 그래서 박성재를 통해서 검찰 조직을 좀 찍어 눌러보려고 했는데 네. 이게 박성재 혼자 가지고는 좀 역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총선 때까지 좀 기다려 보다가 총선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민정수석을 앉힌 거죠. 네. 그래서 검찰 조직을
좀 더 완전히 좀 틀어줘 보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뭐 이거 가지고도 좀 여전히 왜냐하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아직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원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동훈의 사시 동기고 결국 검찰 내에 그 친한계 그 검찰 조직은 이원석을 정점으로 해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또 좌장으로 해서 이렇게 포진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한계 검사들의 생각은 뭐냐면 검찰 독재 시즌2를 열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한동훈이 이제 빨리 다음 검찰 독재의 새로운 황태자가 돼야 되고 안정적으로 검찰 독재 정권이 승계가 되기 위해서는 이 당시에 가장 큰 리스크였던 김건희 씨. 결국 김건희 씨 때문에 총선을 참패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검찰의 친한계 검사들은. 그래서 결국은 자연스럽게 김건희를 좀 정리를 해주길 바랬는데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지 않으니까 네. 이 친한계 검사들이 직접 칼을 뽑은 걸로 보여요. 예. 그래서 그 당시 가장 민감했던 이 명품백 디올수 사건 있잖아요. 네. 이 사건에 대해서 이원석이 직접 팀을 구성을 하고 수사의 속도를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서 신속 수사를 지시했죠. 네. 아, 이게 대통령 부부 네. 김건희 윤석열 부부에게는 네. 굉장히 그 좀 속이 좀 메스껍게 하는 그렇죠. 그런 사안이죠. 총선 직전에 송경호의 난, 총선 직후에 이원석의 난, 명품백 사건으로 김건희를 부의완인 김건희를 상대로 해서 칼날을 겨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원석을 보면서 그 너머에 누구를 보겠습니까? 한동훈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한동훈이 이원석을 욕하면서 한동훈 이제 안 되겠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을 거라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원래 송경호가 난을 일으키면서 보통 검찰이 2월 달에 인사를 합니다. 그때 인사를 했어야 되는데 총선을 앞두고 검찰 조직을 흔들면 약간 이게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인사를 늦춰왔던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총선 끝나고 5월 달에 인사를 합니다. 5월 달에 인사하면서 이제 더 이상 송경호를 중앙지검에 놔둘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윤석열이 가장 믿을 만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이 직전에 전주지검장으로 있으면서 문재인 대통령 사위 취업 청탁 의혹들을 아주 강도 높게 조사를 하고 또 성남FC, 수원지검 차장으로 있으면서 그래서 결국 윤석열의 그 하명을 받아가지고 이재명 또는 문재인 죽이기에 앞장섰었던 이창수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차장검사까지 전부 한동훈 라인을 정리를 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한동훈 장학생으로 일컬어주는 법조 기자들이 한동훈계에 대한 학살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예.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명품백 수사 좀 빨리 해보겠다고 했더니 그래? 그러면 수사하는 사람들 내가 손발 다 바꿔줄게. 네.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임명하고 나니까 이원석이 이제 그 다음날 출근하면서 기자들한테 대놓고 불만을 표시합니다. 이번 인사하는 과정에서 나하고는 전혀 사전 협의가 없었다. 나는 패싱 당했다. 그런 이런 취지로 해석을 했죠. 네. 자, 이렇게 검찰 믿었던 검찰 조직이 또 한동훈계를 중심으로 이제 기어오는 것을 보고 이 자식들 봐라. 안 되겠네. 근데 검찰 애들이 잘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우리 믿었던 우리 충암파. 예. 우리 충암고 동문회 한번 하자 이러면서 검찰이 아니면 그럼 뭐 한번 군으로 한번 내가 한번 휘어잡아 보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이제 이원석이 속썩이고 있을 때 그때 우리 김용현 그다음에 충암고 동문 그리고 여인영 충암고 동문도 불러 모아가지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시국 걱정을 하면서 시국 걱정이 아니고 이게 검찰 놈들이 방귀를 들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 또 이재명이 또 192석을 가지고 그 야5당이 또 흔들 텐데 이거 어떡하냐 이걸 걱정했겠지 뭔 걱정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저 시국 걱정에 갈로 열고 김건희 특검법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비상대권이나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는가라고 말했다. 이거 이재명하고 한동훈이 손잡고 이거 김건희 특검법이라도 통과시키면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야? 그 검찰 애들 뭐 믿을 수도 없는 거고 이런 걱정을 했겠죠. 뭐 할 거 없나? 네. 뭐 계엄 같은 거 해야 되나?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래 이거 계엄 나도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이거 좀 해야 되나? 이것밖에는 없는 것 같다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김용현 여인형은 각하 계엄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 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빨리 합시다 그랬겠죠.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